자, 그리고 다음 저희가 챕터. 세 번째 이야기가 제가 준비한 게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사이를 놓고 이간질을 제대로 시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페이스북을 더 이용을 많이 하세요? 저는 사실 트위터를 잠깐 하다가 그냥 그만뒀거든요. 네. 저도 트위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아, 페이스북은 익숙하지가 아, 않아가지고 그러세요? 너무 사용이 어려워요. 아, 페이스북이? 음. 아, 그냥 단추가 너무 많아. 트위터는 그냥 글 쓰고 올리면 올리고만 되는. 하면 되는 거라서 음, 애초부터 그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으로 건너가질 않았어요. 그 아, 다양한 서비스들을 못 누리고 있죠. 저는 그냥. 페북이 신상 털리는 느낌이라 탈퇴했어요. 탈퇴했구나. 음. 아마 이미 다 털렸을 거예요. 그쪽에선 정보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미 죽은 가입하면 후에도. 끝난 네, 거지. 끝난 거죠. 죽은 후에도 안 없어진대잖아요. 어머. 네, 그게 되게 사실 무섭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트위터에 본인의 어떤 이게 의견들 또는 앞으로 어떤 외교적 정책이라든지 뭐 중요한 얘기들을 다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하시잖아요, 이분이. 근데 트위터와 동시에 이제 페이스북에도 쓰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사용하는 말들이 폭력을 미화한다거나 또는 가짜 뉴스라던가 그러면은 경고 딱지를 붙여요. 경고 딱지를 아니 그렇게 붙이는데 해야 돼요. 이 인간이 그 살충제 타먹으라 그래갖고 이란 사람들 500명 죽고 1000명 눈 멀었잖아. 음, 왜 이란 사람이 트럼프 트위터를 팔로우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예. 아니 왜 한창 트위터 처음 시작하면 유명인들 팔로잉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가요? 방탄소년단. 저도 류준열 팔로잉 하거든요. 네. 아, 와닿는다. 네,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아무튼. 유준열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아니요? 네. 이씨.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네. 네. 난 정우성과니까. 공유인가? 정우성 씨, 죄송합니다. 네. 네. 정우성 씨 팬들,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뿔따구가 나가지고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이 소셜 미디어 등에 제공되던 면책, 그러니까 그 법적 면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는 게시물에 대해서 광범위한 법적 면책권을 부여받는다. 또 사업자는 선의에 의해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게시물을 제거하는 등 조치도 취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거에 경고 딱지 붙였다고 트위터에 앞으로 면책특권 주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트위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에 대한 반동적이고 정치화된 접근이다. 그래서 미국 통신포민법 230조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는 온라인 표현과 인터넷상 자유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문제는 네,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은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일단 둘이 등치가 너무 차이 나잖아. 이제 페이스북은 가입자는 32억이라고 지들이 주장을 하고요. 나도 가입자는 맞지. 한 번 했던 적이 있으니까. 네. 실제 월 이용자가 21억 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21억 명 이상은 트위터를 통해서 뭐 글을 쓰든 뭐 좋아요를 누르든 한 번은 액션을 취한다는 거야. 근데 트위터는 사실상 미국 안에서 통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200만 정도가 월 활동을 하고 미국 안에서 한 2, 3억 정도 활동하는 인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5분의 1도 안 돼요. 트위터의 전체적인 사이즈는. 그리고 이제 트위터는 단문만 올리고 올릴 수 있는 저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처럼 엄청 큰 어떤 정보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플랫폼도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경쟁자가 될 수가 없어. 이거는 삼성하고 중소기업이 경쟁자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둘의 격차가 커요. 근데 그동안 트럼프는 사실 페이스북보다는 트위터를 선호해 왔던 인물이거든. 그렇죠. 자기 입지적인 부분 안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트위터를 버리고 페이스북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거지. 과연 그게 뭐하고 연관이 있었을 것인가? 나는 이제 주커버그하고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 금전적인 거래. 뭔가 공동사업을 하기로 했다라는 의혹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건축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골조 전문 건설회사 주식회사 대웅건설이 건축주의 편에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010-9755-7708로 전화 문의해주세요. 010-9755-7708입니다. 주택, 상가, 빌라, 아파트, 공장, 이 모든 골조 공사는 30년 성실 시공의 노하우를 지닌 대웅건설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시공을 약속해 드립니다. 010-9755-7708 주식회사 대웅건설 010-9755-7708로 전화 주세요. 실제로 사실 지금 페이스북의 직원들이 파업 중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하신 그 주커버그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이렉트로 통화한 사실이 이제 알려졌고. 그래? 네. 거봐, 내 이론이 딱 맞잖아. 트럼프랑 전화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 대통령도 동업자인가? 그건 아닐 거야, 그치? 우리 대통령은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계신 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진짜 고수죠. 상대를 정말 진심을 다해 존중합니다. 그분은. 그 누구를 향해서도 다 존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존중을 또 받아요. 상대한테. 네, 받고 동시에 그들이 자꾸 살포시 대통령 손바닥 위에 올라가서 이러고 예쁜 짓을 하려고 하죠. 예. 그게 정말 고수죠.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러고 채찍 휘두르는 건 하수야. 아무도 그 채찍 맞아서 말을 듣지는 않죠. 학교 다닐 때 말이야, 선생님들이. 그게 죽어나 패잖아, 우리 때. 여학생인데도 그렇게 많이 패더라고요, 정말. 와, 씨.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과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처절하고 힘들어. 난 맞지 않았어. 근데 애들 앞에서 공포감을 형성하잖아요. 맞아. 본보기를 때리잖아요. 개패듯이 패잖아요. 그럼 애들이 앉아서 그러고, 저 새끼 오늘 또 부부싸움하고 왔나봐. 그러니까 개인 감정이 애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선생이 사랑해매? 웃기지 마. 정말 사랑하면 때리면 안 되는 거야. 폭력은 사랑의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지금 트위터를 졸라게 패물어. 그동안 이뻐하던 트위터를 졸라게 패면서 페이스북에게 뭔가 나아갈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는 것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치적인 발언은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이고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 적나라한 부분을 그대로 국민들이 봐야 된다. 그리고 판단은 국민한테 맡겨야 된다. 이거는 소셜미디어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그 미국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해서 흑인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로 인한 어떤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군 투입하겠다,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위대를 자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나는 내 와이프와 함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단체에 매년 400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 120억 원 정도 더 기부할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페이스북 직원들이 우리 말 이해 못했냐고. 당신이 개인적으로 하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자체가 가진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다. 회사 차원에서 강경하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지. 네가 네 부인이랑 무슨 짓을 하거나 우린 관심 없다. 이 회사는 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제대로 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느냐, 거기에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파업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트위터는 지금 지는 해예요. 트럼프가 처음에 트위터 정치를 시작하면서 트럼프를 등에 업고 이제 이용자가 꽤 늘어나긴 했었는데 트럼프의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트위터도 별 인기를 못 얻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내가 여기
트위터에서 글 쓰는 것보다 이 페북에서 좀 더 이렇게 인기를 얻으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내가 유명한 인사가 될 수 있겠는데 싶으면서 조금씩 페이스북으로 자기의 홍보 채널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주커버그가 유태인이야. 그리고 대학교 시작할 때 이제 일종의 장난 삼아서 이 페이스북을 시작했는데 이 페이스북이 수익 구조가 사실 없어요. 광고 플랫폼이나 이런 거 돌려가지고 지금 이 거대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보기에는 적극적이지도 않고 사실 그닥 그렇게 이제 그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 보여. 유튜브처럼 악착 같지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만들어낸 이 메신저 하나가 불과 한 10년 사이에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주식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영향을 만들었다는 거지. 이게 그닥 주목받지 못하던 유태인 대학생의 아이디어 하나로 이만한 기업이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이 있어요. 이 뒤에는 CIA를 비롯한 세계 유태계 그룹에 관여가 있고 해외 유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는 각 지역 분파에 일루미나티가 됐든 뭐가 됐든 각 해외 분파에 있는 애들의 활동, 정보기관의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만큼 되는 거다라는 의혹이 꾸준하게 있어. 그도 그럴 만한 게 돈을 안 벌면서 확장은 엄청나게 되는 게 페이스북. 저절로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날라온 게 지금까지 페이스북의 성장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이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이 결국 리브라라고 불리는 디지털 코인 사업인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사업에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든지 코를 걸고 있을 거다라는 의혹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반대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제동 걸었거든요. 그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미국 정부와 상관없이 한다 그러니까 제동을 걸지. 근데 태도를 바꿨잖아. 미국 안에 뭐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갖고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공용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역량을 축소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미국의 법적 제도권 안에 들어올 테니까 나를 좀 쓸 수 있게 내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이 미국을 비롯해서 요 북미 중남미까지 이걸 먹을 수 있게끔 럼프 형이 좀 도와줘요 라고 하는 일종의 짜옹이 오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모종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전화했다며? 그럼 맞는 거지.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밝혀진 건 예. 전화를 했다며. 처음 들었어. 아니 둘이서 전화했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예. 자, 간단히 반띵하자 그랬겠지. 아니 이걸 또 사람들이 나가서 반띵하자고 했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 돼요. 예.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페이스북의 첫 외부 투자자이자 트럼프 지지자가 저커버그를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조정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의 첫 외부 투자자가 하필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래요. 예, 뭔가 이상하죠? 예,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행정부의 반독점법 조사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실 이거 진직 됐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작년에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작년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조사가 안 된 거야? 네. 사실 트위터는 이 SNS 업계 안에서는 반독점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최강자지. 70% 이상이지. 이 정도 독점적인 사업을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뭔가 봐줬다가 진짜 지난해에 사실 이 구글,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아마존 요 4개 회사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예전에 그 윈도우에 자기 회사가 만든 인터넷 프로그램을 넣었다는 이유로 연방 법무부의 반독점국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소송이 이어졌고요.
1심 법원은 독점 혐의를 인정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쪼개질 뻔했던 게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고 이후에 연방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의를 하면서 소송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냥 합의라고 돼 있지만 이 이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꼬랑지를 내린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예. 그렇다면 이걸 미루어 짐작하건대 송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도 이미 이제 꼬랑지를 내린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이제 흑인 폭동과 관련해가지고 동영상을 퍼날렸던 첫 번째 매체가 페이스북이에요. 이 장면을 촬영해가지고 뭐 8분 46초인가 그렇죠? 뭐 목을 누르고 있었던 장면. 이걸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린 게 페이스북 유저 다넬라 프레지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찍었다고 하는데 네. 이 영상의 진위를 놓고 지금 음모론이 막 피어오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찍은 사진하고 네. 지역에 있는 CCTV에 찍힌 사진하고 다르다고. 비교를 해보니까 순찰차의 번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정황에 있는 물체들, 사람들의 위치들이 다 다르고 사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연출된 영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음모론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이따 밤 9시에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페이스북이 이와 관련한 그 글들을 실어 나름으로는 이게 인스타로 퍼지고 뭘로 퍼지면서 미국 전역에 폭동으로 확산되는데 일종의 한 가치를 했다는 거야. 근데 제재받지 않았다는 거지. 이러한 영상이 그대로 노출되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분노나 뭐 이런 것들이 표출되고 이건 선동 작업들 자체가 트위터는 이걸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페이스북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간 걸 수도 있지만 과연 이번 사건은 다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만들어낸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정황에 대해서 다음 방송에 하려고 해요. 아무튼 중요한 건 페이스북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지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주커버그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주커버그 자체는 페이스북은 어떤 자유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유지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럴싸하게 지금 포장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사실 상황이거든요. 이제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을. 근데 트위터는 이제 정치적 경향을 드러낸 거죠. 혐오 안 된다. 폭력 안 된다. 이런 조장 안 된다. 트럼프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좌파에 의한 폭동이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면서 그건 진짜 말도 안 돼. 불온한 세력들이 지금 폭동을 주도하고 있다. 백인한테 돈 받고 흑인이 시위를 하고 있으며 그 돈은 조지 소로스한테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트위터에 막 적어 올리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옮겨서 페이스북에서 간단 말이야. 그래서 트위터에는 이걸 전부 다 잡았어. 못 나가게끔. 다 그 왜 경고문을 붙였어. 이건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라는 걸 그렇죠. 붙였는데 이걸 했다고 명백한 선거 내지는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트위터를 아주 반조져놓으려고 한다는 거지.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미국의 핵심 IT 기업들, 애플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구글, 뭐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은 사실 트위터는 여기 끼지도 않지만 페이스북, 아마존은요 미국의 반독점법에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지. 딱 이거 걸게 되면 이 모든 업체들은 반으로 다 쪼개야 돼. 다 쪼개야 되죠. 반 내지 3분의 1로 쪼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업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반트럼프 세력. 민주당 지원 세력이라는 거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갖고 트럼프가 이른바 그 미국의 핵심 IT 기업들을 자기 마음대로 손안에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 자체가 트럼프에 의한 언론 장악 음모가 아니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참 모르고 살았으면 참 좋았을 만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니까 식재오한이라고 진짜 힘드시겠네요.
모든 게 삐딱하게 보여요. 네.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너무 또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사시면 여러분 또 사람 각박해지거든요. 예. 굳이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것. 다만 언론의 보도를 곧이곧대로 믿지는 마시고 정말 그럴까? 라는 물음표 한 번씩만 찍어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저는 딱 그 정도 수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송작가 TV에서 여러분이 보신 언론 보도의 이면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예. 이 손짓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왜요? 아무튼 본문 내용을 마무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페이스북 직원들은 주커버그를 향해서 그 반기를 들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페이스북 직원들이 좀 지겠네요. 네, 주커버그가 바뀔 일은 없으니까요. 애초에 페이스북의 그 직원 구성을 보면 백인이 98%고 유색 인종 2%였어요. 그래가지고 인종차별적인 기업이라고 욕을 많이 처먹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거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50%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가 3%가 됐습니다. 이게 말장난이야. 50%를 늘렸대. 그게 1% 늘린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페이스북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 절반은 CIA나 모사드일 수 있다. 얘네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뒤적뒤적 들여다보면서 해킹보다 더한 짓거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면 페이스북은 뭐 해킹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그동안 늘 안전했고요. 누가 해킹 시도를 안 했다는 거지. 왜 안 할까라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그리고 특별한 수익 사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광고도 그닥 안 하고 뭐 구글처럼 무슨 연구소를 세운다든지 무슨 자동차 사업을 한다든지 관련된 다른 사업도 거의 안 하고 그냥 페북 운영만 하는데 어디선가 100억 불 이상의 수익은 매년 거둬들이고 있으면서 주가는 거의 1년에 2배씩 뛰고 있는 정말 경제가 아리송한 기업이 페이스북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끝났어? 응. 네. 자, 광고. 자, 이거 아직 덜 먹었는데? 반밖에 못 먹었는데? 요거는 뭐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두고. 네. 오늘 이제 막판에, 어떤 여러분들을 위해서 팟캐물 PPL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방송 끝났다고 벌써 이렇게 방을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선을 연결해줘봐. 불을 켜서 줘봐야지. 그 코드 있잖아. 네. 이게 여러분 아시죠? 포춘기예요, 포춘기. 모기나 파리 같은 애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살생하는 거예요? 그러네. 전루나한테 지금 살생 무기를 광고하라고 시킨 거네. 네. 아니 이걸 꽂아야죠. 꽂아야 되는구나. 너님 바보세요? 이거 무선인 줄 알았네, 순간적으로. 그럼 그걸 왜 꽂아? 이렇게 생긴 기계가 있습니다. 와. 네. 이게 굉장히 무드등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여기 보면 안에 이제 색깔이 왜? 밤에 이런 거 켜고 자지 않나? 아니 이거 켜고 여기 벌레들 들어가서 죽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무두둥이래. 다른 생명체가 죽고 있는데. 무두둥 느낌이잖아. 근데 이게 좋은 게 그거예요. 얘가 옛날 구형들은 여기 부딪혀갖고 여기서 죽거든? 근데 아니야. 얘는 일단 유인을 해갖고 바람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콘으로 밀어요. 콘으로 밀어가지고 외부에서 안 보이는데 네. 들으래. 중간 전기를 통해가지고 벌레를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것처럼 딱딱하는 소음도 나지 않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이뻐요. 집안 어디에 두어도 실내 인테리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디자인이 돼 있고
또 그와 더불어 저소음에 이 모기를 끌어들여서 잡는 능력도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만 모기가 들어오면요, 이 안에 있는 바람을 통해 갖고 외부로 몰아내기 때문에 나중에 쌓여도 요 밑에 이 벌레 잡는 그 용기, 그러니까 벌레가 모이는 그 에어리어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만 한 달에 2번 정도만 청소해 주시면 될 만큼 굉장히 디자인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신동희 아빠님이 질문. 파켓몰에서 쇼핑하면 송작가 TV에 도움 됩니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파켓몰의 실제적인 주주입니다. 제가 창업했습니다. 파켓몰을. 그렇기 때문에. 송중기를 선택해서. 네. 네. 회원 가입할 때 어느 방송에 후원하시냐 그러면 당연히 송중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송중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송작가 TV니까 송중기하고 상관없다 생각해서 안 누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왜냐면 네. 나도 처음에 보면서 없는데? 라고 그러면서 하다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다른 팟캐스트를 후원해가지고 안 돼. 후원금이 이제 그리로 날아가는 안 돼,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게 뭐 중요합니까? 파켓몰이 저의 모기업인데 그래서 송작가 TV가 운영하는 이 파켓몰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이게 그 사례 연구라고 지금 못 팔겠다 이거야? 광고하는 태도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합니까, 문화나? 이래도 되는 거예요? 홍보를 좀 하세요. 못하겠어요? 우리 신동희 아빠님 최근에 우리 예쁜 아이들 얻으셨잖아요. 우리 아가들은 사실 벌레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가들 키우는 집에는 이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모기 때문에 사실 훈증기 같은 거 많이 키시거든요. 근데 그거 에프킬라 너무 안 좋아요. 그 냄새 매트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그 냄새도 사실 너무 싫어해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은 모기와 협상을 하거든요. 저도 그냥 물려요. 네, 그 냄새 싫어서. 그 냄새가 저는 너무 머리가 아프고 싫거든요. 목도 아프고. 나 그래서 이거 나가 오늘 집에 갖고 갈 거야. 네, 아무도 손대지 마. 네, 가져가시고요. 어. 그래서 혹시 이제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그런 훈증기 또는 본인이 스스로 훈증기 냄새 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구매를 하시면은 건강에도 좀 덜 해롭게 모기로부터 좀 보호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기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셋이 같이 있잖아요. 두 분은 절대 내가 있는 이상 모기에 물릴 염려가 없어. 대신 다 물려주시니까. 일단 내 피맛이 그 투뿔 A급이고 여러분들 피맛은 B급 이하예요. 그러니까 먹을 줄 아는 모기, 제대로 된 모기들은 절대 여러분은 물지 않아요. 나부터 배를 채우고 갑니다. 김유정님께서 남편이 파켓몰 가입하는데 송작가가 없어서 그냥 새날로 들어갔대요. 정말 송중기로 있단 거 놀라워라 하셨는데 오빠 그걸 바꾸라니까 송작가로 송중기 말고. 여러분 월말이 지나고 나면요 후원 팟캐스트를 언제든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월 말이 지나야지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입하고 바로는 안 되고 한 달 지나면 후원 팟캐스트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회사가 내 건데. 굳이 해주세요. 굳이 해주세요. 일단 이 허세를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이 허세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솔직한 문화나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슈퍼챗보다는 계좌 후원을 직접 쏴주시는 게 훨씬 저희한테 좋고요. 또 하나, 새날에서도 방송하시잖아요. 송작가 TV로 슈퍼챗이나 계좌 후원해주세요. 그래야 저랑 보미 작가한테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집 저 집 다 같은 집, 좋은 집, 맞죠. 사이좋은 이웃입니다. 그러나 돈은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딱 송작가 TV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는 이 자율후원 감사드립니다 라는 가증스러운 문구 밑에 있는 계좌번호 있잖아요. 일로 다이렉트로 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도 아니.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무난히 또 월드머니 방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왜 주제 2개밖에 안 했는데 저희 3개 했어요, 주제. 네. 너무 심취해서 가지고 종을 네. 찾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길님 너무 늦게 왔구나. 끝나버렸네. 여러분, 다시 올라가잖아요. 끊긴 만큼 연장 방송 안 해주시나요? 네, 광고만 하다 끊겨가지고 네. 네. 연장 방송을 해드릴 내용이 없어요. 네, 죄송해요. 네. 네. 자, 장보경님께서 무난하 국모로 모시자 하셨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국모가 되는 그날까지. 예. 무난한 식모로 모시자면 모르겠는데 국모로 모시자는 게 말이 되나요? 식모는 별로 영양가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그런 거 못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아니, 있습니다. 제가 집안일 같은 거 하기는 하는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쪽을 재밌어하고 그쪽이 특화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해도 그런 쪽에 별 흥미를 못 느끼고 잘 못하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 저는 그리고 멀티가 안 돼요. 저는 지금 국제정치평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약간 올인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만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웬만한 건 그냥 대충 하자. 예. 내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일 외에는 대충 하자 이주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게 속편해요. 여러분도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네. 안 돼요. 본인이 행복한 일 그거 하나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런 분이 식모로 들어오면 베지탈리안 됩니다. 당연하지. 식구들이 다 굶어 죽을 무슨 위험이 얘기예요? 있습니다. 다 사찰 음식으로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디톡스. 네, 오늘도 이 긴 시간 귀에 피나도록 5시간 꼭꼭 눌러서 방송을 했는데 같이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방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준 제이선영님 연락 한번 줘요. 고기 한번 먹게. 네. 네가 싫대요. 왜 싫으실까? 저는 이해하고요. 네, 그럼 제이 보미 선생님. 작가랑 문화랑 둘이 드세요. 나는 빠질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끝나는 시간 아쉽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송작가 TV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들과 관심들과 사랑들이 사실은 송작가 TV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9시에 있는 연장전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